그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정말 이런 분이 많지 않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대교수 김익환입니다. 저 말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완전 기록 전문가 우리 리니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기록에 대한 얘기, 정말 찐 기록 얘기할 거니까 쭉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께 인사도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으로 다정한 마음을 건네는 사람이자 크리에이터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방구석 기록인 기록친구 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선 소개 자체가 너무 궁금해요. 네. 아니 큐레이터는 뭘 하는 큐레이터예요? 크리에이터. 아, 제가 발음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큐레이터가 아니시랍니다. 그래서 나는 큐레이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크리에이터. 네.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기록하고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시고 주로 어느 영역에서 활동을 하실까요? 저는 기록 관련해서 음.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것 같고요. 뭐 우선 인스타가 네. 여러분들 무려 팔로워가 9만 맞죠? 네. 팔로워가 9만이에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30만 넘으시는데 저는 저한테 오래 했으니까. 저도 선생님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인스타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나? 한 2년 반? 네, 2022년도에 했으니까. 네네. 네. 2년 정도 만에 기록을 가지고 9만을 달성하신 분이고요. 유튜브도 지금 하고 계시고 커뮤니티 운영 엄청 많이 하셔서 심지어는요 직장을 때려치셨어요. 언제 때려쳤죠? 2021년도에 그만뒀고요. 제가 임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만뒀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도 방구석에서 힘드셨겠다.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던 계정이었는데 그게 감사하게도 단도직입적으로 네, 직장에서 받은 월급보다 수입이 많아진 시기가 언제예요? 작년 중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만 때려치기를 잘했다. 이제 나의 세계가 돈도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1인 기업이요. 그냥 혼자 하세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역할을 하시면 집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또 커뮤니티 운영하시면서 직장생활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꼭 먹고 알 먹고 너무너무나 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선 그래도 채널하고 인스타는 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치고 네. 팔로우도 돼주시고 또 구독자도 되실 테니까 안내를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전부에다가 기록친구 린이라고 치시면 상단에 뜹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해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URL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네. 자신감 뿡뿡이지. 기록 친구 리니라고 네. 치시면 여러 군데서 검색이 가능하니까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들 기록 친구의 친구가 되면서 우리 제가 이제 기록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모두 네. 기록형 인간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선 필사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네. 필사의 여왕. 필사는 어쩌다 시작하시고 필사를 하면 뭐가 좋을까? 그냥 우연히 시작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어릴 때부터 다이어리 기록을 할 때 뭐 다이어리 구석에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말들, 좋은 문장들을 써놓거나 이러긴 했는데 지금처럼 노트 한 권에 제가 읽은 책에 대한 필사를 기록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2021년 말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임신이 뜻대로 되지 않고 코로나에 일도 없고 너무 우울하잖아요, 삶이.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넷플릭스 보고 인스타그램 뭐 남의 SNS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밤낮이 바뀌고 이게 건강하지 않은 패턴으로 돌아섰는데 이거를 한 두세 달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막 맞아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고리를 타는 거죠. 네, 근데 또 남편은 외벌이를 하고
저는 또 일을 하지 않으니까 뭔가 돈을 들여서 또 코로나이기도 했고 돈을 들여서 어디 나가서 뭔가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을까? 돈 들지 않고 좀 생산적인 느낌 들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꾸준히 했던 거는 책을 읽고 끄적이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노트 한 권으로 한번 필사 이거 끝날 때까지 모으면 그래도 뭐라도 나한테 쌓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만 이렇게 그냥 오프라인에서 혼자 보기에는 또 뭔가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그냥 쌓아놓는 용도로 내 기록 온라인에 이렇게 기록해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지금의 계정을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막 글씨가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묻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막 알려주고 싶고 저처럼 방구석에서 혼자 우울한 시기를 보내는 친구가 이 콘텐츠를 보고 도움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업이 바뀌고 네. 뭐 생계도 이어갈 수 있게 되고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도구가 됐죠, 지금은.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확실한 포인트로 얘기는 사실 말씀을 잘 하시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부끄러움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셨죠. 우리가 돈의 속성에서 읽은,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면 돈 못 벌어요.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사랑으로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업가들은 돈을 이렇게 법니다. 김성호 회장이 하는 핵심적인 돈벌이 방법이죠. 지금 똑같이 하신 거예요. 처음엔 내가 우울해가지고 필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인스타에 좀 올려볼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도 필사 이러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뭘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돈이 돼서 나에게 들어오고.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조금 금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왔어.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체계 안에서 효율을 기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시는 이 순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뭔가를 시작해서는 우리 선생님처럼 엄청난 세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필사를 하면 우선은 선생님 스스로가 도움을 받았을 텐데 사람들에게 필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요 하고 소개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루에 한 번 나랑 대화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들고 사니까 왜 가족끼리 있어도 남편은 남편 핸드폰 보고 저는 저 핸드폰 보고 막 TV 켜져 있고 막 이렇게 소통 아닌 소통을 하는 그런 뭐랄까 방과 후 시간 학교 퇴근 후 시간을 보냈는데 필사를 하려면 어쨌건 틀리지 않고 문장을 옮겨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기로부터 방해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온라인하고 해제되고 오프라인 공간 안에 나만 딱 있는 느낌? 그래서 그 쓰는 시간과 어떤 쓰는 소리와 이런 오감이 만족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돈이 별로 그렇게 들지 않아요. 물론 문구류를 사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노트랑 펜이랑 책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취미라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장점인 것 같고요. 가장 큰 매력은 그 노동의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이런 디지털 기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이 유튜브를 할 때도 이런 찍는 과정이 다 있는데 사실 이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이런 유튜브 결과만 딱 남는데 이거는 그 내가 쏟은 시간만큼의 결과가 노트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쏟아부은 그 시간이 이 한 권에 고스란히 남겨 있으면 그래도 뭘 하면서 살았구나. 생각이란 걸 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가장 좋은 점은 나의 글이 쓰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김익환 교수님 책도 필사를 해보고 여러 권을 읽었지만 제 책을 필사를 했다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아니 이렇게 하면서 맞아 나도 이분처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언어는 좀 문장은 다를 수 있지만 나도 방구석에서 기록하면서 김익환 교수님 같은 생각했는데 나도 이거 쓸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거
뭐 어디 블로그든 브런치든 어디에 내 언어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책을 쓰게 된 것도 같아요. 연결됐던 어떤 지점들이. 작년에 책을 내셨는데 이제 여백을 많이 줘서 거기다 직접 쓰기도 하고 하는 정말 유익하기도 하고 재밌는 책인데 책 소개도 말씀 중에 그냥 네네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 책은 사랑하는 엄마에게라는 책인데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그리고 그 책을 쓰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온라인 기록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는데 그 셀프 탐구일지라는 제목으로 나에 대해서 좀 탐구해보자. 스스로 내가 바라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써보자라고 해서 그걸 쭉 썼었어요. 근데 엄마랑 통화를 하고 끊고 나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지? 엄마 뭐 좋아하지? 엄마 요즘 무슨 생각하면서 살지? 엄마는 어떤 음식 좋아하지? 이런 평범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한테 미안해지면서 엄마한테 질문을 좀 해보자. 이런 누구의 딸 이런 그런 엄마 이런 거 말고 그냥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자 싶어서 엄마는 어떤 색을 좋아해? 뭐 이런 사소한 질문들을 30가지로 쭉 썼었어요. 그래서 그걸 써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사실 저는 엄마한테 그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혼자. 엄마는 너무 신나서 얘기하는데 저는 막 전화기를 막 이렇게 붙들고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인스타그램에 그 기록과 함께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했어요. 맞아. 이게 사회생활에 바쁘니까 엄마는 뒷전이고 내 삶 살아가기 바빠서 놓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걸 출판사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는 먼저 제안이 왔구나. 네,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책도 먼저 제안을 주셔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을 온라인으로 세상 밖으로 보냈더니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책은 그 사랑하는 엄마에게라는 책은 엄마에 대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책에다가 직접 메모를 해가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엄마에 대해서 사실은 엄마에 대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할 때 이런 류의 책들이 사실 되게 필요해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곧 노트이자 책의 컨텐츠와 생각할 점을 같이 던져주는 그래서 이 책 적절로 권하고요. 다시 필사 얘기를 살짝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필사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저한테는 심지어는 감동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 특징으로는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작용과 쓰는 작용이 사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사라는 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한다는 첫 번째 얘기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마지막 얘기는 아주 그러니까 역방향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나는 작가가 돼서 글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근데 글이 잘 안 써져. 저도 필사를 해요. 글이 잘 안 써질 때 조금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걔를 베껴서 일부만 필사를 하고 그래서 생각이 좀 깊어지고 하면 내가 쓰던 것에 이어서 뭘 써야 될지가 훨씬 더 환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필사를 더 오랜 기간 하면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지금 원고를 막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책이 12월에 나올 거라. 근데 그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거인의 노트 이런 책을 펼치는 거예요. 제가 주제가 기록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내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나의 언어로 바꿔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지침이 되어주는 게 어떤 다른 작가님의 문장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창피하지? 뭐 사실 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교호를 했다. 이제 이런 의미를 제가 받아들이고요. 필사할 때 좀 주의점 같은 게 있을까요? 필사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필사는 뭐 방법이 따로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방법은 다 자기 편한 게 제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저한테 방법을 물어보시면 저는 완독을 하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구나. 책의 흐름을 다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파악해야 이 작가분이 이 문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말고
막 쓰는 느낌인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쓰면. 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고 책의 호흡을 좀 제가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인덱스를 붙여뒀던 페이지 중에서 걸린 노트에 요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필사할 수는 없잖아요. 손도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딱 페이지 양쪽 그 2페이지 정해놓고 난 무조건 이 2페이지 안에 끝낸다. 그래서 밑줄 치기 정말 많아도 나한테 필요한 문장이 어떤 걸까를 좀 고민을 해보고 이 한 장 내로 끝내는 걸 목표로 좀 나름의 요약하는 훈련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생각했던 필사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필사하는 많은 분들이 책의 머릿말부터 에필로그까지 다 베껴서 필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성경 필사의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보급이 됐을 텐데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핵심이랄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문단이나 문장을 중심으로 하는 필사 방법을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필사라는 게 그냥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책 한 권을 다 읽고 맥락과 어떤 감동의 포인트들을 스스로 정리해서 걔를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다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그 부분을 생각을 재정리하는 필사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필사예요. 아니 선생님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도 그게 필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베껴쓰기 필사를 하고 계셔서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격적인 필사를 하셔야 그게 우리가 앞서 얘기한 필사의 세 가지 핵심적인 효능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영어 필사는 어떠세요? 영어 필사는 사실 그 다이어트와 새해가 되면 꼭 다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영어 공부, 뭐 금주 금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영어 숙제가 항상 제 마음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매년 9월 23일이 되면 딱 올해가 100일 남거든요. 근데 또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날짜가 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뭐 월 초부터 시작한다던가 다이어트도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올해가 100일 남았다는 거를 듣는데 100일 동안 나는 뭘 꾸준히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가 100일 얼마 안 남았네. 뭐 원래는 보통 얼마 안 남으면 다 내년으로 미루잖아요. 아, 다이어트 내년부터 해. 뭐 성별이 하고 해. 뭐 이러면서. 근데 그 100일이 유난히 뭔가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책 중에 영어 필사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그래서 100일 동안 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나?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건 나는 필사라는 행위를 좋아하는데 영어를 막 드라마틱하게 실력이 는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내가 100일 동안 뭔가 붙잡고 하는 훈련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필사 100일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귀가 솔깃하죠? 네. 9월 23일은 아니지만 오늘 영상 보고 바로 시작해도 이거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물어봤죠. 친구들이. 100일 하고 나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제목도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일단 100일 동안 내가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늘 작심삼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맨날 뭐 말만 이렇게 하고 실천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내가 하루치 할 수 있는 만큼을 꾸준히 하면 할 수 있구나. 근데 100일이 지나니까도 노트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를 보고 있자니 또 모든 건 이렇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는 게 맞구나. 이런, 그러니까 인생의 깨달음을 그 100일 안에 얻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0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전에 같으면 올해가 100일밖에 안 남았어. 올해 다 갔네.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붕 뜬 기분으로 연말을 맞이하다가 1월부터 또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100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뭔가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1년이라는 시간에 이 100일이 3번 있구나. 3번 이상 있구나. 그러면 100일 단위로 내가 작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것들을 3번 이상 하면 나는 매년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야, 유튜브 대박 나겠네. 지금 말씀도 너무 수려하시지만 그 안에 엑기스가 팍팍 박혀 있어서 제가 또 동기부여 해드리려고 그 영어 필사 노트 책 갖고 왔거든요. 그러시구나. 이야.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가지실 수 있어요. 100일 동안 꾸준히 하시면.
이게요. 일단 이 노트가 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파란색하고 이 사이에 붉은색이. 그런데다가 야 정말 필사란 이런 것이다. 그 어린 왕자에다가 교수님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응. 이 누군가의 필압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교수님의 노트도 한번 이렇게 어, 만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거는 네. 볼펜이죠? 볼펜이. 볼펜이니까 이게 필압. 그러니까 우들부들한 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쓰셨는데, 이제 저는 글씨를 이렇게 잘 쓰지 못하는 데다가 만년필을 써서 필압은 안 느껴지는데, 근데 요 영어 필사는 요 스타일이 되게 좋아 보여요. 우리 나중에 편집할 때 요거 화면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기록을 오래 사랑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해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스티커를 이 파워에다가 이렇게 붙이셨지 않습니까? 이게 뇌와 마음의 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예쁘게 하겠다는 마음만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필사의 완전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형이 여기 잘 보여져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영어 필사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짧은 거 두 가지만 잠깐 물어보면 네. 필사를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구글에 이미지로 쳐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막 이제 와서 영어 공부를 막 수능 뭐 시험 보는 친구들처럼 하는 게 그럴 이유는 아니라서 없지. 그냥 연상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철자를 네네네네. 정확히 못 외우더라도 네, 네. 여기서 많이 들었는데 음. 했을 때 이미지로 연상을 해서 그걸 기억하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저는 뜻도 많이 찾아봤지만 이 언어가 주는 뉘앙스를 파악하고 싶어서 구글에 네. 쳐봤어요. 이제 영어가 좀 힘드신 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 뭐 세 단어 정도가 이제 하나의 의미를 보통 구성하거든요. 뭐 네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짧을 땐 두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두세 단어를 보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단어의 스펠링을 몰라. 그럼 못 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장을 좀 여러 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아. 한 문장 단위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다음에 쓰다가 멈추면 다시 한번 살짝 보고 쓰는 느낌. 근데 이게 영어 자체가 사실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또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장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딱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각인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쓰면 뒤에 ER 붙이면 맞겠지 하면 얼추 맞아요. 또 네, 그거 하다 네, 보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 필사 실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필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사실 하다가 보면은 영어 필사 같은 건 쉽지는 않네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는 거. 일단 시작하면 무조건 지속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고요. 몸에 스미듯이 영어 공부가 돼요. 그 필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소리 내서 읽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를 뭐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이런 건 잘 못하지만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필요 때문에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는 제 동료 교수, 여교수가 계셨는데 그분께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매일 10분씩 읽으세요. 그래서 10분이면 얼마나 읽는데 그랬더니 10분 영어를 읽으면 보통 5쪽까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냥 무조건 뜻을 알건 말건 낭독해서 읽고 낭독한 것에서 맥락이 잡히는 걸 알까 뭔가 중요해 보이는 거를 영어 필사를 하시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 부쩍 늘어나고 필사의 맛을 좀 제대로 알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사할 때 좀 이렇게 팁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아까 스티커 같은 거 어디서 사요? 스티커는 사이트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교보문고 이런데 핫트랙스 이런데 가도 있어서 너무 많죠. 네, 막 캐릭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그 뭐랄까 어디에 붙여도 이질감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사두시면 사실 필사에 되게 소소한 재미가 돼요. 노트 꾸미는 또 맛이 또 있어서 나만의 페이지를 만드는 기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필사 책을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도서를 추천해달라. 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추천하기가 어려운 게 문학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는데 문학책을 추천하면 그 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내가 재밌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거인의 노트가 재밌으면 그 책을 필사하면 되고 뭐 팟서블이 맞는 분은 또 팟서블을 하면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서점에 가셔서 네. 나에게 맞는 내가 할 만한 책이 뭔지를 좀 네.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필사 그 붐이 불어가지고 네네네네. 출판 시장에 많이 일일 나왔죠. 일일 단위로 필사하는 할 수 있는 도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도 뭐 영어, 뭐 쇼펜하우의 영어 명문장 필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10분 필사하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짧게 할 수 있는 교재부터 네.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좀 더 이렇게 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필사는 독서 필사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베끼기 필사라고 했는데 항상 먼저 독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자신이 이제 알매 기쁨, 깨달음의 기쁨 같은 걸 얻어내고 그것을 필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꾹꾹 눌러 쓰는 것이죠. 눌러 쓰면서 쓰는 과정에서 계속 생각이 같이 작동하고 그래서 또 이제 필사를 한다는 거는 뭐 기록학적으로는 explication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시화하는 행위에서 필사에 의해서 자기에게 스며드는 어떤 지식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엄청 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대담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필사 실천 이거 연말에 꼭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내년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필사 생활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이렇게 꽉꽉 눌러 쓴 영어 필사 같은 걸 보셔도 그렇고 도대체 이 필사 전문가는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필사를 하는가 이거 되게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질문 안 했네요. 네네네. 필통도 좀 공개해 주시고 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아, 네. 그 화장품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제가 쓰는 물건들을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굵게 쓰는 제목이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타이틀과 내 필사 내용은 구분하면 좋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상단에는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을 쓸 때는 요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라고 이게 두께가 뚜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는 1.2 두께를 써요. 가장 두꺼운 걸 쓰는데 이게 물에 지워지지도 않고 빨리 말라서 쓸 때 좋아요. 생각보다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렇네요. 되게 좋네요, 저도. 보니까. 네. 그리고 볼펜 같은 경우에는 무인양품에 파는 잉크 젤펜이거든요. 네, 빨리 말라요. 그래도 네. 0.38을 저는 주로 쓰고 이게 사람마다 펜이 맞는 펜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저한테는 이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쓰고 있고 그리고 제 생각을 쓸 때는 이 그레이색으로 그러니까 필사 문장하고 여기는 없는데 그 필사 문장하고 내 생각을 좀 구분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죠. 네, 그 블랙 앤 그레이로 가시면 이렇게 가독성도 좋고 내 생각이 너무 막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쓰고 있고요. 생각은 그레이로 처리하시는구나. 네네. 그리고 이 제품은 파이로트라는 브랜드에 나오는 형광펜인데요. 네. 얘는 지워져요. 네, 여기 뒤에 이 지우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형광펜 쓰고 나면 너무 길게 긋거나 네네네네네. 이러면 이제 지워야 여백이 또 될 때 남는 있어요. 게 네, 싫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럴 때 쓰시면 좋고 이 파이로트에서 나오는 펜 중에 또 볼펜이 있거든요. 얘도 만약에 글씨 틀리는 거 싫으신 분 이런 분들은 파이로트 프릭션 볼펜을 쓰시면 좋아요. 지우개가 있어요. 네네. 그것도? 지우개가 있어요. 헐. 이렇게 하고 지워집니다. 이야. 나는 처음 알았던 사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삽니다. 네네 이렇게 하시면 좋고 제가 쓰는 노트는 종이가 조금 그 미색이거든요. 네네. 완전한 화이트가 A4 네. 용지 색깔이 아니라 네, 좀 네, 노란빛이 도는 색인데 이 기록하는 분들이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씨 틀렸는데 화이트 칠할 때예요. 너무 그 내가 틀린 게 티가 나니까. 맞아. 근데 또 미색 수정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돌이라는 브랜드와 그 플러스라는 브랜드의 미색 수정 테이프가 있는데 네. 이 제품 쓰시면 틀린 거 티 안 나게 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사실 필사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틀려버리면 이걸 어쩌지인데 도구가 다 있군요. 네. 아까 보니까 펜도 지우개가 있고 이렇게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제 틀린 네.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게 맞아요. 되네요. 그게 있고요. 또 제가 만년필에 요즘에 빠져가지고 트위십이라는 만년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일단 예쁘네. 예쁘죠. 제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 베스트펜이라는 만년필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브랜드 매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AS 신청했던 거를 받으러 오전에 네.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교수님 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년필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네. 받아왔어요. 그래요? 아이고 네. 영광이네. 그래서 그거를 아, 드려보겠습니다. 우와. 네. 이거는 사실은 스토리라인에 없어요. 우리 네, 맞아요. 저 작가님이 작성한 스토리라인에 없는 건데. 그건 아이고, 잉크. 잉크랩니다. 네. 자랑. 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한번 매장에 가서 감사드리는 이야기 해야겠네. 이렇게 하고, 선물까지 주셨고 네. 여기 뭐 편지 같은 게 있나? 제 편지랑 그 아이고. 네, 제 선생님 편지랑 편지였구나. 그 매장 직원분이 음. 교수님 거인의 노트를 읽고 일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꼭 아, 네. 전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편지 2장. 네네. 만세.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트스트림 볼펜을 아 좋아하거든요. 제트스트림이구나. 네, 그래서 약간 고급 라인인데. 그렇네요. 혹시 그렇네요. 막 쓰실 때 네네. 쓰실까 아유 그 고급 하셔가지고. 라인을 막 쓰면 안 되지.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우리 마음을 주고받은 것이라서 네, 너무 맞아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펜까지 쫙 우리 문방구까지 사실 그 이제 필통 이렇게 확 열어서 보여주기가 쉽지 않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하신 어떤 이유, 계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너무 네. 잘 되니까 사실 조금 다른 소통 창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긴 하네요. 조금 귀여운 이유인데요. 아, 그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프로필에 링크가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 링크 트리에 뭔가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인스타그램 말고 뭔가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드는 네, 네, 뭔가가 네.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네. 일단 계정을 채널을 만들어서 아.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해뒀던 건데 아, 네.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네. 아 롱폼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겼을 때 아, 그렇구나. 네, 그때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사실 좀 만만치는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지금 유튜브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시작한 지 2년쯤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금 곧 실버 버튼이 도착될 그런 좀 유튜버가 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갈 텐데 유튜브 시작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에요? 유튜브는 사실 기획하고 이게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걸 혼자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사실 유튜브도 이 기록 계정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어서 배우긴 했었어요. 아, 네. 근데 그 대도서관이라고 그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그분이 시작하던 시절에 지금 유튜브 안 하면 안 에드오션에서 된다. 망한다. 지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뭔가 나도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네. 배우긴 했는데 제 콘텐츠가 없어서 못 했었거든요.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속상했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제 콘텐츠로 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아, 네. 그때는.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필사, 뭐 독서 이런 부분을 이제 유튜브로 하고 계셔서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가 상당히 그 위협감을 느끼는 농담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정말 기록 전문 채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큰 기쁨이고 제일 큰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해서 기록이 정말 인생의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최고의 강력한 무기인데 그것이 무기임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채널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또 블랙저널 쓰셔요. 네. 근데 블랙저널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소개도 좀 해주시고 뭘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좀 얘기해 네. 주시면 제가 좋을 것 블랙저널도 같아요. 갖고 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갖고 왔는데 이 블랙저널은 양식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외국의 라이더 캐롤이라는 미국 사람이 만든 어떤 시스템인데 네네네. 그냥 도트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는 그냥 빈 노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양식을 만들어서 쓰는 다이어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쓰게 된 이유는 시판 다이어리, 그러니까 판매하는 네, 다이어리는 네, 네. 누군가가 기획한 다이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의 삶은 그거의 기회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업주부인데 네. 뭔가 워킹맘들이 쓸만한 네, 다이어리를 네, 제가 네. 써야 되니까 네. 제가 거기에 제 삶을 좀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꾸준히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다이어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일단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두께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갖고 와봤어요. 저는 문구를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뭐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거 이용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다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도 뭐 이렇게 칸 8개 나눠서 8일 동안 기록하는 거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일을 리스트로 쭉 적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제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그러니까 얘는 디자인도 좀 생각을 하시고 약간 스케치처럼 미리 그려보기도 하고 완성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메모를 별도로 해보시고 그렇게도 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하세요? 처음에는 되게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그냥 바로바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 레이아웃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온 시간을 회고를 하고 다음 달에 나는 어떤 기록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어떤 틀에 넣어야 내가 이 기록을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좀 가독성 있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 삶을 일단 돌아보게 되고 네, 그걸 또 기획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나만의 다이어리 기획자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기획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남이 가져다 놓은 어떤 틀에 내 거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좀 더 주체적이 되는 다이어리 같아요. 네. 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을 하려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이 수준으로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커뮤니티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는 다양한 주제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필사 모임 하고요. 온라인으로 필사 모임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친구들과 모여서 기록이나 어떤 기록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대화 모임도 하고 있고요. 요즘은 또 블랙 저널 이제 연말이니까 또 이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블랙 저널 하는 게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원데이 클래스를 매달 오픈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알 수 있어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오셔서 인스타그램. 네, 그 프로필을 누르시면 공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요즘에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불만이긴 한데 요즘엔 너무 비싸게 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사랑 같이 나누고 계시거든요. 기록과 필사에 관심 있으시고 또 블랙 저널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랍니다. 인스타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기록을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옛날부터 취미를 좀 갖고 계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정말 엄청나게 하고 계신데 이것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정말 이래서 기록을 해야 한다라고 이유를 말하자면 저는 저를 되게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살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또 자기가 처했던 환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슬프고 이런 데이터가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처해서 지나가기 바쁜 인생을 살아서 근데 그 기록을 한 장 한 장 하면서 그 시간이 어떨 때는 이렇게 비효율적이게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방구석에서 뭘 이렇게 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쌓이니까 저한테는 굉장한 그 뭐랄까 근거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너 이렇게 지나왔잖아 라는 근거가 되고 또 기쁠 때는 너 이렇게 하다 한번 꼬꾸라졌었잖아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저한테 가르침을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니까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니까 나를 좀 인정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게 되니까 내가 좀 좋아지고 그 내가 좋아지는 순간들이 늘어나니까 저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나를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도 신혼 초에 너무 많이 싸워서
지금은 너무 미안한데 지금은 전혀 그럴 게 없고 이렇게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고 그러니까 관계가 뭐 어려운 것보다는 행복한 순간이 더 많고 네. 네, 그래서 기록은 나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심비가 좋은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철학에서 제일 큰 질문이 넌 누구니? 이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잠시 실례를 하면 네. 블랙 저널을 보면서 난 얘야. 이렇게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기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메타인지의 실체가 이런 기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록 징그리니 님도 그렇고 모두가 기록으로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록으로 자기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말미에 얘기하신 것처럼 기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단점은 기록이 제일 쉽긴 해요. 특히 필사 기록이 제일 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걔가 성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일정한 수련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리 같은 것도 열심히 사셔서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참 인내하시고 꾸준히 써보는 작업을 하시고 또 좀 함께 하고자 하고 좀 배우고 싶어하면 우리 기록친구리니님의 각종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기회도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기록을 더 아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말에 딱 맞는 그런 영상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는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할까요? 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